스파르타코 반란의 경과. 기원전 73년 봄 카푸아의 마치아 검투사 양성소에서 노예 및 검투사 200명이 탈출을 계획했다. 계획은 양성소에 무기고를 털어 싸고 도망치는 것이었지만 검투사들 중 누군가가 배신을 함으로써 반란 노예들은 주방 도구를 이용해서 싸웠고 그들 중 대략 70명만이 가까스로 탈출했다. 양성소에서 탈출한 그들은 남쪽으로 향했다. 노예 및 검투사들은 그들을 지켜줄 안전한 장소를 찾았고 약 30km의 행군 후에 베수비오산 측면에 진을 쳤다. 그 당시 베수비오 화산의 표면은 숲과 매우 비옥한 들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유롭게 된 반란 노예들은 갈리아 출신 노예 2명 크리스와 에노마오, 그리고 당시 노예였거나 아마도 전쟁 포로였다가 로마 군대에 들어간 트라치아 출신 예비 군인으로 추정되는 스파르타코 중에서 지도자를 선출했다. 며칠 후 아마도 바치아가 직접 모집한 것으로 추정되는 로마군 파견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스파르타코 반란군에게 크게 패배했다. 스파르타 반란군의 이 성공은 주변 지역 전체에 반란의 불꽃을 촉발시켰고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주로 시골 출신의 수천 명의 노예가 반란군에 합류했다. 당시 캄파니아의 상황은 기원전 2세기 시칠리아의 상황과 매우 유사했다. 노예 노동을 광범위하게 활용한 부유한 토지 소유자가 통제하는 광대한 토지 보유가 이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다. 이 인구 외에도 지난 10년 동안 벌어진 내전과 지주에 의한 몰수로 인해 정말 비참한 상황에 빠진 이탈리아 또는 로마의 소규모 지주 수백 수천 명이 있었다. 자료들에 따르면 수많은 농민들도 스파르타코의 반란에 가담했는데 이는 아마도 로마 귀족에 대한 분노나 습격을 통해 부를 획득하려는 욕구 때문일 것으로 이야기되어졌다. 몇 가지 자료들은 노예 반란군 탈출 직후의 사건에 대해 서로 모순되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은 더 많은 노예를 그들의 대열에 받아주면서 카푸아 주변 지역을 약탈했고 그리고 베수비오 산에서 더 방어적인 방책을 세웠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노예 반란군에 대한 로마의 공식적인 반응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노예 반란의 중심지였던 고대 캄파니아는 광대한 토지의 사유지가 많이 확장된 지역이기도 하지만 로마 귀족들의 별장이 있던 지역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처음에는 일반적인 범죄의 사건으로만 보았던 이 반란은 즉시 로마 당국의 관심을 끌었다. 로마 공화정 군대가 이미 참여하고 있던 수많은 전쟁들을 고려하고 소규모 노예 봉기가 단일 군단으로 구성된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던 기원전 104년 카푸아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원로원은 약 3,000명 병력의 지휘권을 군 사령관이면서 법무관인 프레토레인 글라브로에게 주고 캄파니아에 파견했다. 로마인들은 아직 이것을 전쟁이 아니라 침입, 일종의 절도로 간주했을 만큼 군단들 중에서 병력을 차출하지 않고 여기저기서 3,000명의 병력을 모았다. 어쨌든 글라브로의 군대는 노예 반란군의 유일한 알려진 출구를 막으면서 베수비오 산을 포위했다. 글라브로는 반란군들이 배고픔과 고난으로 인해 그들이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반란군들은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스파르타코의 반란군은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훈련된 로마 군대에 맞서 효율적이고 비정통적인 전술에 따라 행동하는 지능을 보여주었다. 글라브로의 포위 공격에 직면한 스파르타코의 반란군들은 베수비오산 경사면에서 자라는 포도밭의 덩굴과 나무를 이용하여 밧줄과 사다리를 만들어 로마 군대 반대편의 산벽을 타고 내려갔다.
그리고 베수비오산 주위를 돌아서 로마군의 배후를 공격해서 학살했다. 패배 소식을 접한 원로원은 푸블리오 바리니오라는 프레토레를 남쪽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원로원은 바리니오에게 진군하면서 직접 병력을 모집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는 반란군에게 유리했고, 반란군은 다양하게 별도로 모인 로마 군을 공격할 수 있었다. 바리니오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의 두 부하인 후리오와 코시니오의 지하에 군대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플루타르크는 후리오가 약 2,000명의 병력을 지휘했다고 말하지만 다른 부대의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로마군이 군단병으로 구성되었는지 민병대로 구성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원정도 반란군에게 패배했다. 코시니오는 폼페이 근처에서 살해되었고, 바리니오는 포로에서 탈출했고, 반란군은 로마 군인들의 무기 및 장비를 소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공 덕분에 그 지역에 많은 양치는 사람들도 그랬던 것처럼 점점 더 많은 노예들이 스파르타코우 반란군에 합류했고, 반란군의 수는 7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노예들은 기원전 73년에서 72년 새로운 신병들을 무장시키고 장비를 갖추게 해서 놀라, 뚜리이 및 메타폰토를 침입해 영토를 확장하면서 겨울을 보냈다. 이 사건 동안 반란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에노마오는 이야기에서 사라졌다. 아마도 전투에서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반란 첫 해 말에 역사가 테오도르 몸제는 다음과 같이 썼다. 새로 무장한 이 노예 반란군 대열은 군단들의 공포가 되었다. 1년의 패배는 한니발 전쟁 초기를 연상시켰다. 만약 검투사 노예들이 승리의 대열을 이끌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우리는 알 수 없었다. 기원전 73년 말에 스파르타코와 크리소는 로마 군대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무장한 대규모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이 이 세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는 오늘날 우리들은 판단하기 어렵다. 반란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고 이에 가담한 사람들이 직접 쓴 글도 없다. 노예 반란군들이 스파르타코우 지휘 아래 동질적인 세력을 형성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것은 로마 역사가들의 암묵적인 견해이지만 이는 로마인의 군사적 지위와 책임에 대한 계급적 이상을 노예의 수평적 조직에 투영한 것일 수 있다. 확실한 것은 다른 노예 반란군 사령관들 크리소, 에노마오, 간니꼬, 카스토도 언급된다는 점이고, 역사적 증거로는 이들이 조력자인지 부하인지 아니면 그와 동등하고 스파르타코의 부하들과 함께 여행한 집단의 사령관인지를 말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가장 많이 퍼진 사실들의 현대적 재구성은 반란군들 간의 분열이 있었다고 한다. 이 시점에서 반란군 내부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켈트족 출신의 두 명의 검투사인 크리소와 에노마오가 지휘하는 다른 반란군들은 계속해서 습격과 약탈을 원했고 전 이탈리아 반도로 전쟁을 확대하고자 했다. 반대로 스파르타코는 반란군이 빨리 북쪽으로 향해야 하고 지중해 동쪽과 스페인에 교전 중인 로마 군단이 돌아오기 전에 알프스를 건너 이탈리아 반도를 벌해야 한다고 믿었다. 결국 타협이 이루어졌다. 현재는 늦가을이었기 때문에 반란군은 봄에만 북쪽으로 진군하고 반란군의 전선을 넓히면서 겨울을 보냈을 것이다. 이 해석은 역사가 플로로가 반란군 노예들에 의해 약탈당한 지역 중에 플로로가 나열한 지역들에는
반군이 진을 치고 있던 놀라와 누체리아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던 뚜리와 메타폰토를 포함한다는 사실에서 그 근거를 찾았다. 이는 두 개의 별도 그룹이 존재함을 증명할 수도 있다. 결국 집정관 푸블리콜라는 그리스와 스파르타코의 주요 그룹과 분리된 것으로 간주되는 약 3만 명의 추종자 그룹을 공격했다. 플루타르크는 일부 도망친 노예들이 알프스를 넘어 도망가는 대신 이탈리아에 남아서 이탈리아를 약탈하려는 욕구를 이야기한다. 이러한 분파 구문이 고전 자료에 의해 모순되지는 않지만 이에 유리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스탠리 큐브릭의 1960년 영화 스파르타코는 스파르타코를 부패한 로마 사회를 바꾸고 노예 제도를 종식시키기 위해 싸우는 고대 로마에서의 자유를 위한 투사로 재구성했다. 이 견해는 고전 역사가들에 의해서도 모순되지 않지만 반란군의 목표가 공화정의 노예 제도를 종식시키고자 했다라는 역사적 기록은 없으며 어떤 행동도 이 목적을 명시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여주지 않는다. 반란이 일어난 지 몇 년 후에 글을 쓴 고전 역사가들조차 스파르타코 계획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 아피아노와 플로로는 그들이 로마로 진군할 계획이었다고 기록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노예 반란군 지휘자의 의도보다는 로마인의 두려움을 더 많이 반영해서 재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스파르타코가 정말로 로마로 진군할 생각이었다면 나중에 마음을 바꿨을 것이다. 대신 플루타르크는 군대를 해체하고 자유를 되찾은 부하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했을 이탈리아 북부 이북으로 탈출하고 싶었다고 썼다. 반란군은 그들의 군대에 그 지역의 수많은 양치는 사람들이 합류하기를 바라는 남쪽 지방 루카니아 그리고 브루치오로 향했다. 양떼를 몰고 다닌 사람들은 가장 위험한 존재 중 하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산적질과 강도가 주를 이루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반란군은 남쪽으로 진군하면서 메타폰토, 루체리아, 뚜리 도시를 순서대로 습격하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시바리 평야에 도착하여 그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정착했다. 그 사이 반란군의 구성 자체도 개선되었다. 노예들은 로마군에게서 빼앗은 무기로 군사 장비를 개선했고 정복된 도시의 대장간은 전투 장비를 더욱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투입되었다. 게다가 바실리카타 지방은 야생마가 풍부한 지역이었는데 그 말 중 상당수가 노예 반란군의 기병부대를 만들기 위해 길들여졌다. 스파르타코는 1차, 2차 노예 반란의 주역이었던 에우노와 살비오가 그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왕으로 선포한 적이 없으며 단순히 지도자로 남는 것을 선호했다. 하지만 로마군에 대한 반복적인 승리로 그의 카리스마는 증가했고 겨울 동안에 반란군의 수는 약 4만 명까지 늘어났다.